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휴장하는 동안 글로벌 증시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캐나다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만 쳐다보게 되는 상황인데 과연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방향타가 약간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5월 고용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여건들, 숫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우리가 쉬는 동안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어제는 또 약간 주춤했습니다. 한때 애플의 시총을 추월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다시 3위로 내려앉은 상황이고, 문제는 이 미국 규제 당국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쉬고 왔는데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가 제일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엔 단기 테마성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유전 개발이나 재산 분할 소송과 관련된 종목들 급등락을 좀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만큼 AI라던가 아니면 반도체라던가 메가 트렌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국내에서는 동해 가스 석유에 대한 매장 가능성을 언급했던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최근 급등했던 동해가스 유전 관련 기업들 오늘도 어떠한 변동성을 보여줄지 저희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에서는 고은별 앵커가 말했지만 메가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우리 시장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HBM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레이더에서 자세하게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와 함께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를 터치했다가 다시금 3위로 내려앉았죠. 이 반독점 규제와 관련돼서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관련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수출과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관련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에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또 연휴 전에 우리가 뉴스를 봤던 CJ와 신세계가 손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관련된 말말말 확인하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도 마켓나우 일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켓나우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날에 뉴욕 증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 최고가를 경신을 해냈지만 오늘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치게 됐는데요. 일단 유럽 쪽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페드에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 등으로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앞서 유지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환경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이후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해오다가 이번에 피벗을 단행을 했는데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진행됐던 이번 금리 인하가 이번 미국 연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하나의 단서가 되어줄 수 있을지 시장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부터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곤 있지만 일단 오늘 발표되는 고용 지표 먼저 확인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 이 미국 정부가 드디어 규제의 칼날을 꺼내 든 걸까요? 지금 전반적인 시가총액 순위를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그리고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가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두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반독점과 관련된 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엔비디아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소식에 어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엔비디아는 오늘 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어제 시총 2조 달러에서 석 달 만에 3조 달러의 문턱을 넘어서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이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소식에 결국 주가는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시금 애플에게 2위 자리를 내주면서 일단 주가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앞서 AI 스타트업인 인플렉션 AI와 파트너십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정부가 반독점 심사를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최근 무섭게 올랐던 AI 관련주들 해당 조사가 발목을 잡게 될지 분위기는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우주선인 스타쉽이 결국 4차 시도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비행의 성공으로 인류가 화성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위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세 차례 시험 비행이 모두 폭발로 끝난 것과 달리 이번 비행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폭발 없이 바다에 연착륙한 것만으로도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머스크의 꿈대로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무리된 데 가운데 애플을 향한 일단 기대 심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WWDC로 불리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해당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AI와 관련된 추가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걸고으로도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다음 주 월요일 이벤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애플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거래일과 좀 겹치 합쳐서 본다라고 한다면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좀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장 같은 경우 좀 일부 빠졌기 때문에 전일에 강했었던 그런 수급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미국 신규 보험 청구 건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전거래 졸추 이후에 이제 비농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자체가 조금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일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관련주나 이제 기술주들은 일부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AI 당국이 이제 업계에 따른 반독점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난달 20일 공개했던 회계연도 1분기, 25년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젠슨왕이 25년 3월 30일까지 엔비디아의 주식을 최대 60만 주 매도한다라는 사전적 거래 계획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일부 차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조금 부담을 주는 영향을 줬고요. 다만 이제 금일 고용 보고서가 또 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강세 기조들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나쁘지 않았는데요. 일단 구리나 금, 은, 천연가스 대부분 원자재들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나다와 ECB에서의 금리 인하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장에서도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강세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은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수요일장 마감의 야간 선물 등락폭이 좀 높게 끝났기 때문에 베이스 차에 따라서 금일은 이제 강보합권 이상에서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는 장 초반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나와주는지가 좀 핵심인데요.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10시부터 이제 오늘 또 원유 가스전 관련된 발표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급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자재 관련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금일 미국 기술주들이 좀 일부 쉬어가는 부분에서 테마성 장세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특히나 9시부터 10시까지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전일 현충일에서 휴장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왔을 텐데 그 부분이 오늘 전부 다 반영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차익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등들이 나왔거든요. 미국장에서.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에서의 다시 반전 흐름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순매수가 강한 산업군들 안에서의 순매수 이제 순환매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증시에서 상승을 보였던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 기업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한 걸음 쉬어갔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 장 초반에 눈여겨보셔야겠다라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원유와 같은 테마성의 변동성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여기에서 투자 전략 종목까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제 쉬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또 출렁거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이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먼저 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가동률 하향 조정 등 지속적인 악재 속에서 하락했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에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20%대의 성장을 이어갔고 미중 무역 갈등, 유럽의 제재에 따른 수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일까요? 일시적 반등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지지부진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게 바로 2차 전지 종목들인데 그런데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현충일 쉬기 전에 5일에 많이 좀 오르기도 했고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이제는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제는 사도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부터는 서서히 살펴볼 때가 왔다라고 어.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유독 2차 전지주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또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그동안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을 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죠.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우려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이제는 바닥권에서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아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내의 경우 이제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지금의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부터의 경우는 반등세가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점에서 공략하는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이 신규 전기차들이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급형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 전기차까지 다양하게 이런 좀 어떤 신형 전기차들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는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의 이렇게 일시적인 수요 정체를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모습들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재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긴 했지만은 오히려 수입 전기차가 선방했다라는 소식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대책들을 좀 마련할 것 같은데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들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입차 브랜드로의 어떤 이탈도 막기 위해서 중저가 이 전기차까지도 내놓으면서 하반기에는 마케팅들도 내놓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라인업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가 되어 있었던 이 2차 전지 업황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이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2차 전지주들 워낙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일단은 지금 물론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 과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대감 또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면으로 살펴봤을 때는 사실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함께 또 2차 전지들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친환경적 어떤 규제라든지 또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충분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EU를 필두로 해서 세계적인 탄소 규제도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2022년 청정 경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면서 현재는 입법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주요 선진국들부터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차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2차 전지들도 함께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 우리가 휴일 전에 5일에 2차 전지주들이 갑자기 또 많이 올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EU 쪽에서 이제 중국 이 전기차 좀 상계관세 매길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는 해석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정도까지의 이벤트 모멘텀일까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이벤트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지만은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서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2차 전지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러한 이슈들의 경우는 단기간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반기에는 업황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전지주들 하반기를 살펴보고 지금부터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김증현 본부장님 지금 2차 전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주가 흐름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계속 바닥을 기다가 조금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주가 흐름 고은변 앵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신용등급 하향과 매도 리포트에 맥을 못 추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의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2차 전지를 모은 KRX 2차 전지 탑10 지수는 지난해 7월 400조를 넘어섰는데 지난달을 기준으로 봤을 땐 200조까지 절반가량이 감소했고요.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악재가 끝나고 다시금 상승하는 걸까요? 전거래 2차 전지 관련
관련 기업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은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끊임없는 내리막길을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거래일간 양봉을 그리면서 21선을 다시금 터치하는 데 힘을 내주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도 4%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대폭 개선한 바이폴라 배터리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3%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를 봤을 때 배터리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거래에도 지속적인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배터리의 사용량 증가, 금리 인하 가능성, 긍정적인 이슈들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또 테슬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급여 패키지가 다시금 승인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 훈풍을 받으면서 또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2차전지 주들이 지난 수요일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상승 탄력이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저가를 기록을 하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35만 원은 회복하네요. 이 지지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차전지 관련해서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은 대표적인 셀 업체죠. 먼저 삼성 SDI부터 말씀을 삼성 SDI.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네네. 들고요. 또 그동안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수요 둔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뭐 출하량이라든지 또 수익성을 또 잘 방어한 모습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 SDI의 경우 이제 유럽 고객 비중이 높은데 오히려 좀 유럽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에 따른 우려감이 있긴 했었지만은 오히려 좀 더 뚜껑을 열어 보니까는 프리미엄 차종형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요 둔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 판매처도 유럽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다양하게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으로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개발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분기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현재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이렇게 삼성 SDI가 조금 더 연구개발 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본다면은 이 지금의 전기차 캐즘에 대한 현상을 일시적으로 좀 보고 있고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더욱더 도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 비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인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 네. 로드맵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의 삼성 SDI가 워낙에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기술력들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모습에서 만약에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점진적인 반등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삼성 SDI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가 그나마 뭐 셀 3사 중에서는 가장 뭐 탄탄한 걸로 평가를 받는데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결국에는 만들고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에 MCN도 똑같은 그런 반복되지 않을까. 중국이 또 전고체 만들고 저가로 공략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도 약간 걱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중국의 공격적인 어떤 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네. 그만큼 삼성 SDI의 기술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좀 더 공격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 SDI 입장에서는 크게 타격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만큼 삼성 SDI의 경우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그만큼 좀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어쨌든 많은 분들이 손꼽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볼까요? 뭐죠? 네, 저는 이제 소재 업체인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고객사의 경우 이제
LG 엔솔이고요. 주요 배터리 셀 업체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LG 엔솔이 올해 8월부터 오창 공장을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요 네. 고객사들이 바로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에서 CNT 도전제 생산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주요 셀 업체들의 어떤 실리콘 응급제 적용 확대로 인해서 동사의 수익성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응급제 CNT를 모두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CNT 도전제의 경우는 뭐 차세대 실리콘 응급제를 구성하는 필수 소재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동사만의 어떤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 사업에 대한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재 업체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재 중에서도 하나 봤습니다. 셀 하나 봤고 소재 하나 봤고. 그럼 김시현 팀장님께는 장비 좀 볼까요? 네, 일단 장비주라고 할 수 있는 PN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PNT.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추세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도 좋긴 한데 추세를 계속 돌리고 있고 전고점을 향해 트라이를 하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월봉상의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5월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도 2차 전지 섹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 대주전자재료. 네, 그렇죠. 이들 종목군의 공통점은 수주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테슬라로 인해서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종목은 SK온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저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테슬라 쪽에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 쪽에 장비를 공급을 한 국내 세 번째 기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번 계약 규모 자체가 약 수백억 원대 수준이라서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식전극 장비를 개발했을 단계에서부터 테슬라와 함께 협력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1분기, 2분기 실적은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앞으로의 수주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실적을 그려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수주가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데 그런 점을 보게 되었을 때 기관의 강력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분봉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한 7만 원 라인대까지는 좀 열어두고 좀 분할적으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제는 바닥을 좀 지나가지 않을까. 이제 현재 바닥이고 하반기에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진경 본부장님은 조금 눌려있는 종목으로 하반기까지 가져가자는 전략이셨고 김시은 팀장은 지금 추세가 좋은 2차 전지 관련 종목 장비주를 하나 소개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고 성향에 따라서 투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포착한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연방규제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의 지배적 역할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착수합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면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3조를 돌파했고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반독점 조사 이슈가 나오자 다시 2위를 내어준 가운데 과연 AI 생태계가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AI 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아마 반응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일단은 엔비디아가 우리가 쉬는 동안
뭐 애플 추월에서 계속 1,200달러 위로 올라가더니 어제는 또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뭐 미국 규제 당국에서 반독점 위반 여부를 좀 조사할 거다. 여기에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반응할 걸로 보세요? 일단 좀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보게 되었을 때 전일 같은 경우에 4% 상승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네. 나왔는데 결국 좀 건강하게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크게 급등했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물론 엔비디아의 종목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이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투심 자체가 약간은 약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네.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 엔비디아, MS, 오픈 AI의 공통점이 지금 AI 시장이 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주가도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반영을 하면서 MS가 지금 시총 1위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3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 물론 약간 차익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 현재의 점유율이 굉장히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미국 쪽에서의 반독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들의 점유율이 살짝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물론 엔비디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제품을 납품을 하면 문제이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반 엔비디아의 전선이라고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예. 자사 신제품을 좀 출시하면서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추격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계속 사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인텔이나 뭐 AMD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성비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격의 약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가격에서 좀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장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 엔비디아 전선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워낙 크기 때문이고 AI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는 점인데 네. 결국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GPU에 HBM을 납품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다. 많아지면 좋죠. 많아지면 네, 결국 네. 좋죠. 네. 엔비디아가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결국 지금 그 점에 있어서 AMD 혹은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할 것인가 혹은 신제품을 출시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칩에 대한 공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좀 내렸고 특히 블랙웰에 이어서 루빈 같은 경우도 좀 로드맵을 공개를 한 상황들. 그러면 결국 신제품에 대한 출시는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고 이들의 경쟁은 계속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아래에서 HBM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칩 자체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HBM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네. 그러면 저희가 옛날에 전기차 테슬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변화됐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까? HBM 쪽도? 저도 AI 지금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때 테슬라가 위상이 굉장히 높았을 당시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 AMD라든지 인텔, 엔비디아 굉장히 다양한 공급차가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 AI 칩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다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 같은 경우에 그 AI 칩이 다운이 되면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물론 지금 AI 칩이 계속해서 AI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가는 요소가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요소이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AI 생태계를 그리기 위해선 결국 가격이 다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 요건이다 보니까 네. 저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고 HBM 같은 경우는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거기다가 수요가 공급을 약 15% 정도 초과를 할 전망인데 이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좀 물량을 대줄 수 있는 물량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HBM의 공급사가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적죠. 그 측면에서 조금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네.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상황이 오히려 다변화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는 해석이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칩 관련 종목, HBM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죠. 고은변 앵커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젠슨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었죠.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주간 지금 미국으로 출장길에 나선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일 2.7%가량의 상승불을 켰습니다.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발 악재가 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차익 매도에 나서면서 저 시초가보다는 다소 하락했고 일봉상으로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이러한 힘이 좀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랐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인데요. 다만 SK하이닉스가 지금 TSMC 회장과 만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소식이 또 저희가 쉬는 사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또 SK하이닉스의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DI 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벤더로 D램과 낸드를 좀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22%가량의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을 보였던 기업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업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종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김시은 팀장님은 첫 번째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PSK 홀딩스에 대해서 PSK 관심을 홀딩스? 갖고 있는데 네. 여전히 HBM 소부장단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종목이 HBM 관련 종목이고 지금 AI 스토리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만큼 HBM 쪽에서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수율적인 부분들, 네네. 특히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율적이나 혹은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SK하이닉스가 물론 80%라는 목표를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현재 수율적인 부분을 잡는 종목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PSK 홀딩스 같은 경우가 리플로 장비와 디스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가 TSV 공정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뚫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찌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찌꺼기를 좀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불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정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결국 HBM 쪽에서의 단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Q단에서의 증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HBM 같은 경우가 8단에서 12단, 12단에서 16단 계속 증가를 하는 상황들이고 결국 AI 반도체가 계속 증가를 하는 부분,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네. 이 부분에서의 수혜를 함께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실제로 HBM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 실적도 그거에 맞춰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40%대라는 점이에요. 네.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실적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PSK 홀딩스를 첫 번째로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요게 궁금해서 제가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젠슨황 CEO 만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최태원 회장이 또 쉬는 동안 TSMC 쪽을 만났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궁금한데 삼성전자 주셨죠? 네.
일단 상승에 대한 여력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다. 음. 그 이유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1선에 닿아서 좀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성장세 실적이라든지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게 되면 네네. 3월 초에 젠승환이 삼성전자 HBM 기대가 된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7만 3천 원대에서 굉장히 큰 급등을 했어요. 지금 그쵸. 현재 같은 경우가 그 라인 때까지 주가를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삼성전자 회장의 출장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번 미팅에 또 젠슨 황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네네. 부분들. 물론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젠슨 황의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어서 콜 테스트를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도 그쵸.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공급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받는 입장에선 편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거기다가 더해서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게 레거시에 대한 부분인데 레거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계속 견조한 좋죠. 흐름들을 네. 나와주고 있다는 흐름들. 디램 고정 간격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도 좀 좋아지고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가동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 HBM 같은 경우는 좀 밀리고 있지만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현재 악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다 반영을 했고 그러면 7월 초에 잠정 실적을 기대를 해보게 된다면 네. 앞으로의 실적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가격 라인대까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네. 더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추세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121선에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그러니까 나와 지지하네요. 줬습니다. 차트를 굉장히 크게 그려보면은 120선에서 반등한 흐름들이 나와줬다니까 내가 네. 분할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121선에서 알겠습니다. 좀 분할적으로 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좋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증희 본부장님도 반도체 어느 종목 보시나요? 네, 간단하게 저는 볼게요. 이오테크니스 이오테크니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HBM 후공정 패키지에 활용이 되고 있는 레이저 다핵심 장비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 HBM의 단수가 높아질수록 웨이퍼 두께가 얇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과정 속에서 결함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레이저 활용 기술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의 경우가 지금 이제 레이저로만 웨이퍼를 잘라내는 레이저 스텔스 장비로 이제 결함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다핵심 공정의 경우는 일본 디스코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산화에 성공을 한 이 동사의 기술력에 앞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동사 또한 시장 점유율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사 수요 증가까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오늘은 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장에서 잘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열심히 지금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결국에는 삼성이 이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서로 원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게 뭔가 통과가 되면서 타결이 될지 시장에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전략까지 세워봤는데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면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물론 전날에는 소폭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6일날 1.96% 상승을 하면서 17,000선을 돌파하는 낙사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그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뭐 연휴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일시적으로 애플의 시총을 초월할 만큼 큰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이슈를 본다라면 우선 유럽 시장에서 ECB가 25bp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일단은 캐나다나 유럽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주요국의 인하가 시작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로 인해서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주시장에는 유동성이 더욱더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상승을 이끌어 갈지 아니면은 좀 하이실현 매물을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건상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을 감안해 보면 코스피가 2,700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주춤했다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의 계약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섹터들로 추가적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좀 단기적으로 시노펙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FPCB라든가 수처리 필터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개별 종목으로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반도체 종목으로서 한미 반도체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목 이후에 되돌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HBM에 대한 수요 소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수혜로서 기대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가격은 여전히 좀 높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들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점을 참고해서 좀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쏠림 현상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무난한 시장이 좀 기대되는 만큼 전략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현재 시간 8시 49분 50초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 단행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압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이제 고용지표 확인하면서 어떤 코멘트와 시장의 해석들이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잘 흘러가다가 어제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 AI 관련 기업들을 조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약간은 부담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의 CEO들과 정상들과 만나면서 다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온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금요일이긴 하지만 이슈들이 워낙 많은데 어떤 것들을 체크해봐야 할지 먼저 윤혜림 대표님의 개장 전 탑3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효과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주목이 되는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AI 반도체 후광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지금 3조 달러에 진입을 하면서 애플을 제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화제가 됐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반도체주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HBM 논란이 있는 삼성전자에도 이제 반응할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여부보다는 시점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악재성 반응보다는 호재성 반응 폭이 커질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반도체도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일 이제 트레이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는 언제든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이냐면 최근 이제 조정이 나온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HBM 이슈로 빠르게 올라갈 반도체는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향, 뭐 DI, 네오셈, PSK 홀딩스, 어버브 반도체, 제우스 등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같이 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상승이 지속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양극재 수출이 반등 그리고 인터배터리 유럽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단기 바닥을 찍고 조금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양극재 가격이 지난 3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소폭이지만 원료 가격의 안정화 국면이 이제 실제 판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기업들의 이 수익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업황 자체가 현재 캐즘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용 이 배터리 시장이 한 21.8%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눈높이보다는 그래도 잘 팔린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반등이라도 역시나 2차 전지는 좀 반가운 모습이자 하지만 이제 추세적 반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셀업체에서는 전고체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삼성 SDI 그리고 전구체 쪽에서는 포스코피처임, 뭐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쪽에서는 현재 시세가 좋은 뭐 PNT 그리고 이어서 하나기술 그리고 전고체에서 또 CIS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재와 음식료 섹터도 여전히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제 다른 테마로 또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지금 소비재 음식료 섹터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양식품이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농심과 빙그레 같은 식음료주 지속 관찰이 필요하며 화장품도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혜림 대표께서는 엔비디아 효과로 인한 반도체주의 수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2차 전지의 반등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잘 찍히는 실적 소비재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께서는 어떠한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어저께 ECB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뭐 매파적 인하라는 뭐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일단 기준금리를 4.25에서 0.25포인트 인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EU 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고 그다음에 향후의 예측 능력이 개선된다라는 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EU 내에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에 2.3에서 2.5%로 올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락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도 그런 주요 향후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향후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참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중거렸던 기술 성장주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다시 좀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글로벌 시총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주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 뭐 여전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단순히 현재 SK 하이닉스가 이제 납품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뭐 상황이 이제 계속 연출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시간이 지나겠지만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HBM3와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특히 소부장 관련주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사항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중국 관광객이 4월 달에 4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면세 카지노 호텔 관련주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이제 중국 관광객 수가 41만 1,000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288%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월간 50만 명 정도가 이제 입국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3월부터는 이제 7년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입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이후에 중국 관광객에 따른 그런 이제 수혜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한중 간 문화,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 전 탑3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 출발 상황 일단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월 7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지금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2,722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가량 상승하면서 856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전거래일 국내 증시를 이끌었는데 오늘도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3%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TSMC 회장과의 만남,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 다시금 시세를 좀 분출하려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6%가량 상승하면서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주에는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7%가량 상승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를 제외하고 5위권 모두 다 상승 출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보시죠. 현대차는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집계되는데 기아는 2%가량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위권 내에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1.3%가량 상승 출발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최초, 업계 최초였죠. 격주 4일째를 좀 시연했었는데 임원진을 대상으로 주 5일째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도 좋습니다. 양극재 가격 상승 이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5%에 가까운 시세를 내뿜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1% 이상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11위부터 15위권까지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11위부터 15위권입니다. 오늘 펄어빗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10%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쉬는 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고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5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수치가 17만 5천 개 일자리 수 증가가 미만으로 나온다거나 실업률이 4% 이상인 약한 수치가 나오면 굉장히 시장에서는 환호할 것이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다음 주 시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그제 미국 시장이 크게 올랐다가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지가 가장 궁금한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그런 좋은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이어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0.58%, 0.6%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출발, SK하이닉스도 2% 넘게 상승 출발하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까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선택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일제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1%가량 상승하면서 2,720포인트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 상승한 8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제유가도 2%가량의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1%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3% 이상의 상승이 지금 집계가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도 2.6%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쨌든 TSMC 회장과의 회동, TSMC와의 그 좀 더 결속이 견고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모두 다 일제히 상승 출발한 게 특징적이고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2%, 포스코 퓨처엠도 즉 1% 이상의 상승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랜만에 강한 반등 3%가량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한 이슈가 나온 다음에 신저가를 기록했고 그 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고요. 오늘 카카오도 1%, 네이버도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고요. 금융주 가운데서는 오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눈에 띄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에코프로 BM이 1.9%가량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전거래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10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이 3%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의 중에서는 좀 견고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HLB 같은 경우 0.8%가량의 하락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다소 좀 혼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오늘 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 미용기계 업체들 좀 엇갈리는 움직임입니다. 휴젤이 4% 이상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 0.2%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리노공업이 3.5%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떠한 업종일까요? 업종별 상승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업종별 상승률 상위를 보면요. 2차 전지가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상의 강한 반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랫단에는 금융업종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업종 그룹 지주사, 음식료 보험까지 저 PBR 관련 기업들 오늘도 일제히 좀 시세를 내뿜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자동차 업종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수출 베이스로 하는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출발 상황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짚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장 출발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결국에 2,700선 다시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86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시장의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에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200억 원 넘게 강한 매수가 선물 시장에서도 함께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오늘 좀 차익 실현하면서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조금 내려갔습니다. 1,370원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1,367원, 66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윤혜림 대표님, 오늘 결국에 반도체가 좀 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를 보니까 우선 삼성전자와 네.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가 이어지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조금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국내 시장이 지금 개별 종목 장세에 여러 가지 테마가 겹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후에 이제 다시 부각받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테막섬, 넥스틸, 동양철관 이런 이제 유전 관련주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국내 시장은 이제 개별 종목 트레이딩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전반적으로 네이버 웹툰 관련주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주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은행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이 0.4배로 이제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이고 이제 우리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고 해도 은행주는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좀 이런 배당 관련된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지 유의 깊게 보시고 조정이 나올 때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나 저PBR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임순재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개선됐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네네. 게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이제 그러니까 ECB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수요일에는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상대적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오늘 외국인들이 현 선물에서 전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고용 지표에 따라서 향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아마 주가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교적 그 주가 흐름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기준치,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위아래로 크게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업종 전반적으로 다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급등을 보였었던 원유, 그러니까 시추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좀 주춤거리고 그동안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이제 부진했었던 그런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또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0분가량이 흘렀습니다. 지금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들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검색에 대한 빈도가 한 곳으로 쏠린다기보다는 좀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그 가운데 은행 관련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은행주들 흐름 괜찮게 출발을 했었죠. 한국거래소가 미국 최대 바이오 행사에서 밸류업과 코스닥 상장에 대한 세일즈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 PBR 관련 기업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웹툰 관련 기업들도 흐름 괜찮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금 부각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 음식료 기업들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방산 같은 경우에는 K방산이 34조 원 시장을 정조준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 석유와 관련된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좀 급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업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관관을 만들 때, 이음 발표를 만들 때 시멘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멘트 관련 기업들도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액트지오사 고문이 10시에 기자회견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죠.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코이즈입니다. 상한가에 지금 좀 부근에 인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28%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엮여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작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미동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 매매 기간입니다. 전거래일에는 마이너스 50% 단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24%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영일만과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좀 시세를 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고려시멘트가 10%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넥스틸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공조와 같은 냉각과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영일만 해역에 대한 이슈 기자회견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매수와 매도의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현재 구간 강보합권에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우리기술과 같은 원전 기업들 다시금 상승합니다. 오늘 7%가량의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 넥스틸과 고려시멘트, 영일만 관련 기업 오늘 두 자릿대 오름세, 테마성 변동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 관련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 굉장히 높았었죠. 오늘 주목받고 있는 기업 미스터블루가 오늘 6%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 지금 거래량도 강하게 쏠리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과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그리고 원전 기업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영일방 관련 기업들은 급등락을 보이면서 현재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특징적으로 꼽았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업종 종목들 정리해봤는데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오늘 유난히 돋보입니다. 삼성전자는 1%대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 4.5%나 상승세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쉬어갔던 것을 한 번에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큰 시세는 아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 넘게, 한국항공우주가 1.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발사에 4번째 만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보잉사도 역시 스타라이너가 처음으로 우주 정거장,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더 살펴봐야 할까요? 윤혜림 대표님 어떤 종목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워낙 이제 힘이 세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중에서 본다면 좀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다시 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면서 비만 치료제주에 다시 또 이제 탄력이 붙는 모습인데요. 이제 뭐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또 이제 계절적 이슈로 인해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비만 치료제 뭐 관련주로 예를 들어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다시
예전의 고점을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좀 트레이딩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팩토론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네, 한미약품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 하순쯤 미국에서 열리는 이 학회에서 자체 개발 중에 이제 차세대 비만약 연구 결과를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 글로벌 비만약 돌풍의 주인공인 위고비의 효능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도 있어서 이 발표 결과를 같이 주목해 보시면서 주가를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28만 500원 저점을 찍고 다시 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주가는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계절적 이슈를 가진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보실 때 뭐 펩트론 그리고 한미약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잘 선별해보자라는 의미로 한미약품도 알려주셨고요. 자, 임순재 대표님은 지금 시장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하면 지금 뭐 HBM3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이제 주목을 하시는데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생산량이 이제 감산해서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전공정 업체들의 소부장 업체들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원익 QNC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쿼츠 관련된 그런 이제 제품군, 그다음에 이제 시각 관련된 그런 제품군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쿼츠웨어 기준으로 글로벌 이제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들의 생산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이제 소모품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24가 좀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유튜브와 쿠팡이 지금 유튜브 내에 이제 전용 스토어를 개설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플랫폼을 카페24가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향후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식료품 관련된 부분이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내에 이런 이제 식료품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오늘 삼양식품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냉동김밥이 미국 내에서 판매가 호조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조금 횡보를 보였는데요. 다시 뭐 수출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많은 업종들이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내일 고용지표 확인을 하고 나서 분위기가 좀 개선되면 저희가 어떤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아야 될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이제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이루어진다,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조금 눌렸었던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금리에 따른 이제 어떤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선별화된 그런 모습이 움직임이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결국에 오늘도 SK하이닉스가 바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커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오늘 시장에 한마디 또 마지막으로 핵심 키포인트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말 또 들어가는 상황이고 중요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먼저 윤혜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오늘 시장 핵심 키포인트 뭘까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와 엔비디아라는 긍정적인 효과 속에 좀 네. 다양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선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표 이제 공개 이후에 금리 하락이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주요 선진국의 이런 금리 인하 시작한 점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최근 이슈 붙은 종목들 그리고 금리 하락으로 반응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최근 들어 양시장에 과매도권에 진입하면서 이제 가격 부담을 털어낸 위치인 건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전 기존 강세에 돌아서는 종목군들 관심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또 금요일인 점이기 때문에 아마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또 장 후반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테마를 보시는 게 도움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와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핵심 키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오늘 가장 큰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장 끝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는 조금 그거에 대한 아마 기대감과 아마 우려감이 같이 섞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장중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상 문제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와 관련된 고금 인하 시에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기술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AI 열풍이 계속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소비장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여전히 뭐 수익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장 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쉬고 오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고 시장도 역시 금리나 미국 금리나도 시간 문제다라는 분위기 전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무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더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확인할 텐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를 함께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HMM을 제안해드렸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가 골랐던 HMM, 과연 오늘 어떻게 출발을 할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HMM을 포함해서 해운주들의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자, 일단은 오늘 시초가 매수가로는 19,15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목표 가격 21,000원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HMM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0.5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19,200원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최근에 추세 자체가 HMM 주가 흐름이 턴어라운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이는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가총액 충분하고 거래대금도 충분한 양질의 좋은 종목을 골라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선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네, 미스터 블루 오늘도 시세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미스터 블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요. 온라인 만화 콘텐츠 서비스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만화나 웹툰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웹소설 같은 것들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이 이 회사가 하는 일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부각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결국에 네이버 웹툰 때문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다. 빠르면은 다음 달 7월이죠. 7월 정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웹툰이 이제 더 흥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 밑에 서브로 있는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이제 그 구독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웹툰 관련주들과 비교해서 미스터 블루만 가지고 있는 살짝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회사 중에 그 엠비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설회사 정확하게는 블루 포션 게임즈라고 하는데요. 자회사 블루 포션 게임즈에서 에어스 블랙이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이 게임이 현재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미스터 블루 쪽에서 밝히는 바로는 이번 달에 정식 버전을 출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웹툰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수급이 웹툰 관련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플러스 자회사의 신작 게임 기대감까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에 대한 이제 뭐 전망이라든지 시각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오늘 또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갭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조정도 마찬가지로 나왔죠.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구간대가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매물대 상단이 3,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오늘 갭상승했던 현재가에 가능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상단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가격인 2,4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 네이버 웹툰의 상장 기대감 모멘텀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 상승 추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미스터 블루를 제안해드렸습니다. 오늘 가격에서 한번 잘 접근을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주가가 오늘도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끝까지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후에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이 미스터 블루의 주가 흐름 추이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이데일리 TV 오늘 투자하실 때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추천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 정리해보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 예측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주요 인사는 또 어떠한 인사를 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TC본더를 독점 공급한다는 그러한 모멘텀 속에 주가도 고공행진했던 한미 반도체.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독점 공급 체제가 깨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미 반도체 많이 올랐었죠. 예,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2년 그 12월 마지막 종가 기준 했을 네. 때 1년 작년 23년도 한 해 동안 한미 반도체가 무려 14배 정도 올랐습니다. 14배요? 예, 그러니까 막 1억을 투자했다면은 네. 뭐 사실은 뭐 언제나 다 이건 뭐 가정이지만 1억을 투자했다면 14억을 네. 벌 수가 있는 건데 이 가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뭐냐면 설령 내가 1억을 넣었어도
많이 2배, 3배 올랐는데 거기서 빼지 않고 그대로 1년간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철저한 이제 가정이라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사실 작년에 엄청난 이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 분출했던 이유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HBA를 만들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 반도체에 그 HBM3가 필요하고 HBM3에 그 8단이 있는데 8단의 디램을 적층을 했습니다. 적층한 것을 다 붙여야 되거든요. 붙여야 될 때 한미 반도체에 이제 TC 본더라는 이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장치가 필요하니까 그 SK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만을 공급을 받고 물론 이제 일본 업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반도체가 월등히 좋아서 사실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만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챗GPT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로 연결된 그 밸류체인에서 한미 반도체가 또 다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에 TC 본더가 없었으면은 작년과 같은 시세 분출은 뭐 엔비디아나 그 SK하이닉스 없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미 반도체가 중소형주였기 때문에 더 훨씬 14배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경쟁이 깨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던 것이죠. 네, 뭐 장중에 한 14.59%까지 하락을 했다가 월요일이었죠. 종가는 한 9%가량의 그래도 낙폭은 다소 만회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이 깨졌다는 보도가 나온 날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릴 때 오히려 곽동신 부회장이 장중 매수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공시 규정에 보면은 임원은 이제 그 한 주라도 사면은 네. 무조건 5거래 이내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임원들의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엄격하게 잣대를 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원들만큼 회사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임원들이 여럿이서 회사 주식을 갖다가 샀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떠한 임원이 한두 사람 모르겠는데 뭐 대여섯 명 임원이 한 달 이내에 뭐 계속 해당 주식을 갖다가 팔았다. 그러면은 뭔가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나라고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공시 규정 때문에 곽동신 부회장이 월요일 날 그 D1렉이라는 그 매체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월요일 날 보도한 건 아니고요. 토요일 날 보도했었는데 그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장이 없었으니까 월요일 날 장이 열리자마자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한 것입니다. 폭락하자마자 곽동신 부회장이 자기의 이제 사비 30억을 들여가지고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시그널을 던진 것이죠. 시그널을 던졌는데 또 재미있는 점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날 매수했으니까 사실은 공시를 5거래일이라면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공시를 해도 공시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곽동신 부회장은 월요일날 매수하자마자 월요일날 바로 공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이 주가 급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자신의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과 주가에 자신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민첩하게 반응한다라는 코멘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4월 12일인가도 네. 비슷한 어떤 맥락이 있었어요. 비슷한 맥락이 어떤 맥락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게 안 좋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뭐냐면 금리 인하가 돼야지 성장주 같은 주식이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가 사실 더 늦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가 나오니까 그날 미국의 어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성장주들이 꺾였어요. 꺾이니까 그 여파로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도 확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으니까 그때 곽동신 부회장이 여지없이 이거는 이렇게 주가가 내려앉을 만한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다. 라는 맥락에서 본인이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시장에서 곽동신 부회장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럼 한미 반도체 더 가겠구나 이런 맥락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갖다가 일정 이상 이제 진정시키고 그 안정을 시장에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한미 반도체 또 공시가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와 1,500억 원가량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네, 오늘도 좀 3% 이상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주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독점 이슈 자체가 한미 반도체 지금 또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독점에 깨졌다는 거는 회사의 멀티플이 이제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12% 이상 깨졌던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곽동신 부회장이 스스로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그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천명했어요. 그게 이제 좀 전에 앵커께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제 증권가에서도 연이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종합해보면 뭐냐면은 한미 반도체의 그 TC 본더라는 장비를
원래 일본 업체도 있어요. 근데 일본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만 독점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의 한미 반도체 TC 본더를 일본 걸 쓰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수율을 잘 못 맞추니까 한미 반도체 TC 본더를 가져왔다는 것이 또 공시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한미 반도체 TC 본더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탁월하다. 특별히 이제 진동이라는 게 모든 걸 생산할 때 완전히 무진동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동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 그 진동이 있을 때 그걸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가 가장 좋은 어떤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이제 삼성증권의 현대차증권에서 부랴부랴 코멘트를 내놨어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 시장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오늘 이제 그 SK 하이닉스의 추가 수주 외에도 사실은 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수요일날 장 마감을 보면은 한미 반도체 주가가 내려갔다가 거의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미 반도체의 곽동신 부회장이 그만큼 자신감 있다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로 또 하나 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CEO의 어떤 임무와 책무가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CEO의 책무는 주주들과 같이 계속 추가 의사소통하면서 네. 주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부주들의 그 궁금한 점을 수시로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CEO의 또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라는 것은 CEO라는 것은 임시주총이나 주총에서 이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다 동일한 것이거든요. 상장사의 주주들이 우리가 대표해서 우리의 자산을 당신을 믿고 맡기겠습니다라는 게 주식회사와 상장사의 전체적인 이제 큰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CEO가 주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사안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사안이 아닙니다. 또는 이 사안은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수습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이 자기의 자산을 맡긴 주주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맞춰서 뭐 주가도 긍정적인가요? 그렇죠. 한미반도체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네. 결국 이제 모든 것은 챗GPT로 말미암아서 그 엔비디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TSMC, 그다음 맨 끝단에 있는 이제 한미 반도체의 그 어떤 그 밸류체인 다 엮여 있는 것인데 네. 엔비디아가 사실은 그 오늘은 떨어졌지만 어저께 우리가 공휴일이어서 사실 우리가 거래가 없었는데 어저께 엔비디아가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장중에 그 2조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3조 달러 돌파했거든요. 3조 달러 돌파했다가 오늘은 좀 내려갔는데 3조 달러 돌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전체 모든 기업을 아우러서 3조 달러 돌파한 기업이 애플이 있었고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엔비디아는 3조 달러 돌파하는 게 앞에 있던 선배 기업들보다 2조 달러 돌파하고 3조 달러 올라가는 게 최단 기간으로 돌파를 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500달러를 제시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예. 긍정적인 얘기해 주시고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잘 가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에서 반독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또 엔비디아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 아래에 있는 한미 반도체 역시나 좀 움직임이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그렇죠. 변동성이 있죠. 변동성이 있어서 지난주에 그 제가 설명드린 걸 기억하는데 그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시장의 수요가 있는 사업에서는 변동성이 있고 주가가 폭락할 때는 그걸 매수해서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오히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시스코가 9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엄청나게 기억납니다. 주가가 폭등했는데 주가 폭등에 적어도 3번 이상의 폭락이 있었어요. 급락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시스코의 본질이 무엇이고 시스코의 본질이었던 인터넷 혁명이 이제 끝났는가라는 관점에서 시스코를 바라봤으면은 사실 주가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복귀를 해봤을 때 챗GPT를 말미암은 이 생성의 AI 혁명이 사실 이제는 끝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나 한미반도체 주식을 다른 시각으로 보신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사로는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인사의 언급을 들어봤고요. 이에 대한 분석도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의 말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CJ와 신세계그룹이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CJ와 신세계면 범삼성과의 연합, 연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분이 이게 그때 이제 그 신세계와 CJ가 중요한 MOU를 맺었는데 네. 그 MOU에 이제 CJ 대한통운 택배 대표도 와갖고 신세계 대표도 여러 CEO들이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하지만 네. 제가 이분을 갖다가 내세운 건 뭐냐면 그날 연대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CJ 대한통운이라고 생각해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날 연대는 뭐냐면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많은 물류를 온라인으로 배송을 할 때 앞으로는 CJ 대한통운이 전담을 해서 그 역할 분담하겠다는 것이 그날 연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범상선과 연합이라고 지금 자막에 보시는데요.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의 외할아버지가 이병재 삼성그룹의 창업주이고 네. CJ 이재현 회장의 친할아버지가 이제 이병재 창업주. 그러니까 CJ 이재현 회장은 이병재 회장의 그 장손이죠. 그러니까 장손과 그 외조카 사이에서 이제 그 연대를 한 것인데 그 둘은 사실 사촌지간이라 보면 됩니다. 물론 연배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사촌지간끼리 연대를 했는데 연대를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무엇이면 물류를 신세계그룹의 물류를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제 독점하면서 정용진 회장 입장에서는 물류에 대해서 택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어떤 의사천명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 계기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친해서 두 사람이 서로 친하니까 우리 서로 밀어주자 단순히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연대를 하게 된 계기는 쿠팡 때문인데요. 네. 쿠팡이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부터 언더독이라 얘기하는 야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될까라는 이제 의심의 눈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 다음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끌어와서 그 끌어온 돈을 다 무엇으로 했냐면은 새벽 배송을 하겠다 해서 전국에 있는 물류를 갖다가 건설하는데 수조 원을 집어넣었어요. 수조 원을 집어넣는데 야 이게 지금 되는 사업이냐? 이게 너무 무모한 사업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쿠팡이 맞았던 것이죠. 우리가 대면을 갖다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장을 보러 가기보다는 새벽 배송으로 밤에 9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8시 전에 주문을 하면은 그 다음날 7시 이전에 내 문 앞에 그 물품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쿠팡이 엄청난 사세를 갖다 확대했고 그를 말미암아서 쿠팡이 작년에 큰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쿠팡이 큰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거는 한국의 한정된 유통 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쿠팡의 이제 등장은 그 이마트의 이제 쇠락, 롯데그룹의 쇠락, 기존의 유통 강자들의 쇠락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주가가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반의 반토막이요? 예, 네. 뭐 정확히 말하면 한 뭐 4분의 1 토막 더 이상 난 것 같은데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CEO의 가장 큰 책무가 주가 관리라고 본다면 사실 정영진 부회장으로 이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사실은 정영진 부회장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다가 다 행사했던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영진 부회장이 사실 이마트 주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미국의 관점에서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건 그런 관점에서 정영진 부회장은 오늘의 주제인 그럼 쿠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기존에 했던 이마트의 물류를 강화하고 확대하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잘하는 분야인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에 협업을 해서 우리가 물류를 그쪽에다가 떼주면서 나는 다른 데 집중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신세계가 CJ에게 이렇게 손을 잡자라고 말한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예, 예. CJ 입장에서는 뭐 굳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CJ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누가 더 손님이 하나 늦으니까 네.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또 하나 CJ 대한통운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네. CJ 대한통운도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그 우리가 보통 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습이 없었으면은 CJ 대한통운도 큰 위기에 맞을 뻔했어요. 오히려 알리의 한국에 들어온 게 더 좋았던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에 대한 물류를 네. CJ 대한통운이 독점했거든요. 그러면서 CJ 대한통운이 작년 8월부터 이 점이 시장에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CJ 대한통운이 인기를 끌어요. 인기를 끌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는데 위기 모면한 게 과연 얼마나 가겠는가. 네. 그리고 사실은 쿠팡의 어떤 공습은 여전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쿠팡이 이제 그 분기 실적을 냈는데 적자가 났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야, 그 쿠팡이 사실은 알리와 테무의 공습으로 적자가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 부분 되게 미미해요. 그럼요. 그게 아니고 쿠팡이 외국에 투자한 회사에서 적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재무제표 발생한 거지 알리의 공습이 크게 영향 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연히 쿠팡은 신경 쓰이겠죠. 신경 쓰이는 동시에 CJ 대한통운도 사실은 점점 위축되는 이 한국의 물류 산업의 역할에서 이 부분에서 뭔가가 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네. 관점에서 정영진 회장이
우리 같이 사업을 합시다라고 제안했을 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관점으로 당연히 손을 잡은 것이고 또 다른 어떤 해석 무엇이냐면은 네. CJ가 또 다른 어떤 강점이 무엇이냐면 콘텐츠거든요. 콘텐츠. 예. 네. 그러니까 티빙이라든지 CJ, CGV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네. 이 콘텐츠랑 신세계랑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은 신세계 그 정윤진 회장이 청라돔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되게 그 리퀴디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청라돔을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청라돔을 지을 때 단순한 야구장뿐만 아니라 K-팝을 통한 왜냐면은 청라돔이라는 건 인천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있고 네. 그러면 K-팝 콘서트를 할 때 거기에 적합한 인프라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CJ랑 신세계랑 콘텐츠 제휴도 같이 연대된 다목적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양측의 이해득실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연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과 물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주가의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는데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가 시세 분출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뜨겁습니다. 자, 이제 또 오후에 어떻게 오늘 장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전략 세워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시장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이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장 초반에 공시된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향 1,499억 원의 장비 공급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모두 다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장비주 쪽에서의 강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장 개시 이후의 흐름과 함께 조금 더 반도체 쪽은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른 섹터에 대한 흐름이 지금 아주 강하게 나타난 섹터는 아직까지는 좀 찾아보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는 긍정적이다. 오늘 장 후반까지도 이런 강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오후장까지 시총 상위 기업들의 흐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캐나다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낙폭 과대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낙폭 과대 섹터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흐름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반등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서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많이 빠져 있었던 섹터 중에서는 저는 방산 섹터 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함께 최근에는 HBM 장비 관련된 하나정밀기계에 대한 지분 가치까지 더해지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또 이제 석유가스점 관련해서 10시에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하락 변동성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서 지금은 이런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을 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낙폭 과대되어 있는 중대형 종목들 중심으로의 흐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산 섹터도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긍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장 섹터군으로의 관심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가면서 오늘 만약에 좀 장 흐름이 장 후반까지 강세 흐름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시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추가적인 매수, 현금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